약간 쉬어가는 의미에서 저희가 약준모에서 약준모가 아닌 비회원 약사님들께도 약사사회 현안에 대해 적극 홍보하고자 SNS를 런칭하였습니다. 인스타그램, 페이스북에서 지금 팜메이커를 검색하시면 약준모 채널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좋아요와 팔로우 많이 부탁드립니다. 약사가 전국에 7만 명이 넘습니다. 함께 힘을 모으면 밝은 미래 분명히 만들 수 있습니다. 팔로우로 힘을 보태주세요. 그리고 저희가 새롭게 로고도 개편을 했고 마스코트, 우리라는 캐릭터도 만들어졌습니다. 국민 건강을 수호한다는 의미로 이제 하트를 좀 더 부각하고 함께 손을 잡고 나간다는 뜻에서 부드럽게 로고를 리뉴얼하였습니다. 우리라는 캐릭터는 헤어스타일은 약준모 로고를 본땄고요. 약사님들의 이야기를 잘 듣는다는 의미에서 큰 귀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너무 귀엽지 않나요?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립니다. 자, 이어서 숨가쁘게 2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2부의 주제는 최근에 공중파 뉴스에도 화제가 된 병원 불법 지원금에 대한 내용입니다. 질의를 받기에 앞서 약준모 김성진 부회장님께서 병원 지원금에 대한 약준모의 조사 결과를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네, 약준모가 4월 후반부터 조사한 조사 결과를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에 앞서서 최근에 나오는 기사들을 몇 편을 좀 볼게요. 먼저 동아일보에서 나온 기사입니다. 이 기사 내용을 간단히 보면은 병원 원장이 현재 하고 있는 건물에서 다른 건물로 이주를 하는데 아마 약사도 따라가기로 했나 봅니다. 그런데 현재 거주하고 있는 그 건물의 건물주가 이 병원장과 친척 관계인 모양이에요. 원래 이제 갈 때면 보증금을 돌려줘야 되는데 그 보증금의 일부인 7천만 원을 병원 원장에게 줘라. 소위 그 병원 이전 지원금. 그런데 약사가 거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원장이 해당 약국 쪽으로 갈 처방전은 앞으로 없을 것이다. 이렇게 협박을 했다고 합니다. 이처럼 잘못된 관행을 끊고 싶어도 약사 입장에서는 쉽지가 않습니다. 일종의 가불관계 탓인데 무엇보다도 한 번이라도 지원금을 주게 되면 신고자도 처벌을 받기 때문에 같은 범법자가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MBC 같은 경우는 약준모에서도 한 선생님께서 이 제보를 모집을 하셨어요. 약준모 집행부에서도 일정 부분 협조를 했고요. 또 많은 분들이 도와주셔서 MBC에 제보를 하게 되고 MBC에서 연타로 2번 정도 나오자마자 이게 반응이 되게 폭발적으로 났습니다. 그 중에 하나인데요. 처방전 300장에 5억. 약국 근처 병원에 수천만 원부터 수억 원씩 지원비라는 이름으로 사실상 상납을 하는 건데요. 그래야 의사들도 환자도 보내주고 처방전에 쓸 약도 뭔지 미리 알려주고 이런 건 약사로 생존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늘 수밖에 없었다라는 내용이었고요. 결국에 받은 의사나 또 준 약사 모두 3년 이하의 징역 또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이때 대한약사 홍보이사 이광민 이사께서 말씀하셨어요. 또 고발센터를 설치해놓고 있다. 그래서 신고센터를 통해 들어오는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해서 보건복지부나 수사기관과 협력해서 처리하겠다. 그래서 하지만 아직까지 보건복지부도 사태 파악을 아직 못한 것 같고요. 좀 더 기다려보면 약준모도 제보가 많이 들어왔고 또 대한약사에도 신고센터를 운영하니까 제보가 많이 들어오면 그걸 가지고 어떤 결과가 나올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약사에게 돈 뜯는 의사, 부추기는 브로커, 검은 생태계. 계속해서 나왔던 것들이죠. 여기서도 브로커가 내과 입점을 약속했지만 사실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브로커는 배짱을 튀고 있는 거죠. 또 약사들의 말을 보면은 컨설팅 비용이 좀 과하다고 얘기하는 과정에서 브로커가 앞으로 약사님이 약국을 안 하실 거냐 이렇게 협박을 또 하더라고요. 결국에는 많은 분들이 약국을 구하는데 브로커를 통해서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브로커가 의사와 똑같이 갑이 되어가는 상황입니다. 이거를 불합리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약준모 매매 게시판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는 브로커가 없습니다. 그 다음 의료기관 약국 불법 지원금 거래. 그래서 약사공론도 MBC 뉴스를 보고 했고요. 여기에서 문제점은 의료기관과 약국이 독립된 보건의료기관으로서 의사 처방을 약사 조절하면서 이중점검과 또 의약품 적정 사용을 유도하고 국민 보건을 향상시켜야 되는데 이러한 불법 지원금이라든가 가불관계가 되면 이게 이루어질 수 없다라고 얘기했고요. 약사법 제24조와 의료법 제64조에 의해서
이렇게 다밥행위로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는 범법행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안으로는 뭐 처방전 임의 발행이라든가 뭐 지역별 처방의약품 목록 제출 약속 이런 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또 의약법 이렇게 갈 거면 재평가를 해야 된다라는 주장도 싣고 있습니다. 약주모가 4월 말부터 이렇게 조사를 해서 한 69건의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이거를 보니까 한 3분의 1 정도는 1억 원 미만의 비용을 지원금으로 의사한테 지불했고요. 또 3분의 1은 1억 이상, 또 3분의 1은 2억 이상의 지원금을 줬습니다. 이거는 정말 줘도 문제지만 주고 브로커가 중간에 소위 착복을 하거나 해도 어디서 되돌려 받을 수도 없는 비용이죠. 이런 형태가 앞으로는 좀 사라지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그 사례 중에 일부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겠지만 사례 중에 하나는 의사들이 또는 브로커가 조제 건당 지원금을 요구했다. 뭐 한 건당 뭐 500원, 뭐 1000원 이렇게 지원금을 요구한 사례가 있고요. 또 주변보다 또 월세로 과다하게 또 요구를 하거나 또 월세가 또 너무 과도하면은 뭐 세금 많이 내야 되니까 다운 계약서 쓰는 거죠. 일정 부분만 계약서를 쓰고 또 따로 계약서를 따로 쓰고 해서 세금 계산서를 지급하지 않는 사례들도 있었고요. 또 병원 주변의 식당이라든가 주차장 등을 운영하는데 그 시설 운영비를 약사에게 요구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또 아까 또 뉴스에 나왔던 원장 친척 이야기도 있었고요. 또 원장과 건물주가 각각 바닥 권리금을 중복해서 서로 요구하는 상황도 있었습니다. 또 인테리어 비용 요구하는 것은 너무나 다반사고요. 또 의사 4명의 메디컬 빌 등의 뭐 지원금을 수억씩 요구하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아까 2억 넘게도 한 30%가 있었으니까요. 또 병원 또 지원비 요구했는데 중간에 컨설팅 업자가 떼먹는 경우도 있었고요. 아까 잠깐 보셨지만 2020년 기준으로 뭐 병원은 3만 개 수가 넘었고요. 약국은 2만 3천 개 수준입니다. 점점 많아지고 있는데 계속 이런 사례들도 늘어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런 것들이 의사에 대한 약사의 종속으로 이어지게 되고요. 결국에는 의약품을 올바로 사용하기 위해서 의사가 처방을 하고 약사가 조절하면서 이중 점검을 해서 국민의 건강을 책임져라. 이런 상황으로 의약품을 하고 있는 건데 이런 지원금이 많아지고 또 의사에게 종속되다 보면은 약사가 정작 해야 될 일을 하지 못하고 환자한테 올바른 정보를 제공할 수 없게 됩니다. 결국에는 환자는 의약품 전과 똑같이 약을 먹게 되는 거죠. 돈은 돈대로 많이 내고 이런 거는 정말 문제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사실 이런 해결 방안은 서로 안 하면 되는 거죠. 근데 안 하면 되는데 또 권력이라고도 쥐고 있는 의사들이 요구하고 중간에 연결하고 있는 브로커도 사실 자기들이 주도권을 쥐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원금을 요구하고 약사는 여러모로 의리대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것 해결 방안이 이게 정답이 될 수는 없지만 그래도 동일 성분 조제가 지금보다 활성화돼서 의사의 종소로부터 좀 벗어나야 되고요. 이게 합법적인 동일 성분 조제를 못하게 하는 그 처방전 발행이라든가 또 동일 조제 활성화를 막는 이런 상황에 대해서는 어떤 처벌에 대한 법이 좀 필요하고요. 또 유명무실하게 됐던 지역 의약품 목록이 현실화돼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또 약사 인력도 과도한 배출보다는 좀 조절을 해서 이렇게 수요와 공급이 좀 맞아가는 그런 정책이 보건복지부라든가 교육부가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 성분명 처방제도를 사람들 어떻게 이해할지 모르겠지만 의사가 의약품의 성분을 처방하고 또 함량을 처방하면 어떤 의약품 브랜드를 쓸지는 환자가 정하는 그런 제도가 도입되지 않을까. 그리고 약사는 다만 정보를 제공하는 수준, 결정은 환자가 하는 이런 제도도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 현실적으로는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 자진 신고를 먼저 하는 사람에게 처벌을 경감해주는 이런 제도가 있어야지만이 신고하는 사례가 높아지지 않을까. 그렇지 않으면 지금 현행법대로는 준 사람이나 받는 사람이나 다 같이 처벌되기 때문에 결국 아무도 신고하지 않지 않을까 싶고요. 또 수요 공급 조절에 관련해서 이 면허의 세분화, 이건 찬반 있을 수도 있지만 전문 영역별 면허를 도입하다든가 아니면 지역별 면허제도 도입할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약주모가 조사한
조사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김성진 부회장님의 약준모 조사 결과에 대한 내용 잘 들어보았습니다. 좋은 발표 감사합니다. 병원지원금, 해결이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역시 이에 대해 많은 약사님들께서 보내주신 질문을 함께 더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질문으로는 이제 약사회 차원의 대응에 대해서 궁금해하신 5024 약사님이 계십니다. 박용달 회장님, 약사회 차원에서 불법 지원금 문제, 그리고 브로커 문제, 해결이 가능할까요? 네, 약사회 의지가 있다면 가능하리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제일 첫째, 일단은 이런 불법 행위는 법률로 정의되지 않으면은 해결할 수 없다고 생각됩니다. 제일 첫째, 우리 약사법 24조 2항을 보면은 약국 개설자가 의료기관 개설자에게 처방전 알선을 목적으로 해서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게 되면 저희가 약사법으로 처벌을 받게 됩니다. 근데 거꾸로 의료기관 개설자가 약국 개설자에게 어떤 경제적 이익을 요구한다든지 제공받는 행위에 대한 어떤 규정은 없습니다. 그래서 약사법 개정 24조 2항에서 2조와 3조를 2조 다음에 3조를 저희가 새로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현재 의료법에 따라서 약사법 24조를 위반했을 때는 의사들한테는 1년 이하의 자격정지라든지 의료기관 폐쇄를 명령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불법 지원금의 기본적인 문제는 아까도 모두 말씀드렸지만은 이런 성명 처방, 이런 국제 일반명이라 그러죠. 이거 자체가 정착되지 않으면은 쉽지 않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약국의 양극화, 수입의 양극화, 결국 이거 자체도 상품명 처방 자체가 주의 원인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 있고, 앞으로 향후에 약국의 처방은 어떤 현재처럼 거리의 접근성에 의한 것이 아니라 약사의 상담 능력에 따라서 처방이 분산되어야 되고, 그거 자체가 우리 약사의 직능을 강화시키고 이런 불법 지원금으로부터 우리가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 브로커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이 브로커들은 전부 다 불법 컨설팅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현재 공인중개사법 48조에 의하면 개설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중개업을 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라든지 1,000만 원의 벌금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경기도약사회에서는 2사람의 자문 변호사를 운영하고 있고, 그 다음에 올해 찾아가는 변호사회라는 찻변, 거기하고 저희가 업무 협약을 했습니다. 경기도약사 회원들 같으면 이 찻변에 저희가 가입해서 어떤 변호를 요청하게 되면 변호사들이 약국으로 찾아와서 1시간 동안 무료 변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점에 봉착한 우리 후배 약사님들이 계신다 그러면 우선 약사회에 도움을 요청하도록 바라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약사회도 적극적으로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두 번째 질문으로 해서 이제 2606 약사님께서 지원금을 안 하면 나만 손해보는 구조 아니냐라는 내용의 질문을 주셨는데요. 김성진 부회장님, 다른 약사들은 다 줄 때 나만 안 주면 나는 개국 못하는 거 아닌가 걱정하는 약사님들의 이야기 참 공감이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저도 공감이 됩니다. 저도 정말 그런 상황이면 정말 갈등만 할 것 같아요. 그런데 결국에는 이게 보면 그렇잖아요. 브로커를 만나고 어쨌든 약국 할 자리는 없고 브로커들이 여기 자리 있다. 뭐 지금 당장 결정 안 하면 뒤에 사람 기다리고 있다. 빨리 결정해라. 홈쇼핑 임박한 것처럼 5분 남았습니다. 지금 결정 안 하면 품절입니다. 이런 상황으로 몰아가고 있는 거죠. 그만큼 공급되는 약국이 없다 보니까 그러는 것 같아요. 이런 조급함을 가지고 사실은 약국을 매입하기에는 약국이 너무 비쌉니다. 약국이 한번 하려면은 아까 지원금도 뭐 1, 2억 줘야 되고, 그 다음에 보증금, 월세 그런 거 고민하면은 수억 들어가는 거잖아요. 한 5억 이상 들어갈 것 같은데, 이렇게 비싼 제품을 검증도 안 하고 브로커 말만 듣고 홈쇼핑에서 물건 사는 것처럼
산다면 잘못되면 정말 집안이 망하지 않을까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갈등이 좀 되지만 또 뭐 정답이 있겠습니까만은 결국에는 모여야 합니다. 서로 뭉쳐서 모여서